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님을 한 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우버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라고 합니다. 그럼 제일 처음으로 혹시 어떻게 해서 우버로 오시게 됐는지. 저는 고등학교까지는 한국에서 다니고 브라운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했고요. 산업공학과에서 박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버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버에서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데이터 사이언스가 도대체 뭔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좀 애매한 게 회사마다 롤이 너무 달라서 어떤 회사는 데이터 애널리스트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고 어떤 데는 데이터 엔지니어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기 때문에 되게 헷갈리는데, 결국에 데이터 애널리스트,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 다 합해서 설명을 하자면 데이터 애널리시스, 분석하는 쪽.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 잘하고 있고 어떤 부분 못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 부분을 임프루브하면 포텐셜리 얼마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걸 계산하는, 분석하는 게 데이터 애널리시스트라고 보면 데이터 되고요. 애널리스트. 네. 만약에 뭐가 우리가 이게 부족하다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알고리즘으로 짜는 부분, 그런 게 약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일들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점은 약간 비즈니스 스트래티지를 수학적으로 코딩하는 역할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코딩으로 넣는 거, 실제로 넣어서 돌아가게 만드는 게 데이터 엔지니어. 근데 회사마다 각각의 롤을 또 다르게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왜냐면 회사 사이즈마다 필요한 게 좀 달라서 어떤 회사는 너무 작아서 사실 그렇게 팬시한 알고리즘이 필요 없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롤이 별로 없고 대신에 애널리스트가 강할 수 있는 거고요. 너무 회사가 커지면 사실 그런 알고리즘을 유지 보수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데이터 엔지니어가 훨씬 중요한 회사가 있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애널리스트, 엔지니어는 뭔지 알겠는데 이거는 뭐예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 다 똑같은 말이라고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결국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건지 뭐 모델을 만들 건지 하는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해도 결국에 다 똑같이 머신러닝을 쓰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인공지능이라 부르고 어떤 데는 빅데이터라 부르고 어떤 데는 머신러닝이라 부르지만 기초적인 메소돌로지는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10년 전엔 인공지능으로 펀딩을 따왔다면 이제 그게 머신러닝으로 얘기를 해야 펀딩을 따올 수 있고 이런 차이지, 사실 결국에 하는 일은 되게 비슷해요. 그러면 그 하는 일이라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그거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에 많은 머신러닝 모델들이 예측하는 거예요. 여태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병인지 막 이런 것들을 그냥 예측하는 거. 예를 조금만 더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많은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 웹사이트에 들어온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보고 어떤 광고를 좋아할지 예측하는 거. 광고를 띄우면 이 사람이 클릭할 확률이 몇 %인지.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런 건 알겠는데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들에 뭘 하냐면 여태까지에 있던 데이터를 보고 현재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고 만약에 내가 개발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비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만약에 더 좋은 알고리즘이 발견이 된다면 그럼 이제 실제로 그거를 테스트를 해서 이게 실제로도 그렇게 더 좋았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애널리스트, 엔지니어의 역할을 조금 나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각 직종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 엔지니어는 하루 종일 남의 알고리즘 그냥 적용시키는 건지,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를 계속 뽑아오는 일도 하는 건지. 이상적으로는 그게 딱딱 다 나뉘지만 회사에서 하나도 나뉘어있지 않고 애널리스트도 사이언티스트랑 겹치는 게 너무 많고 사이언티스트도 애널리스트의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엔지니어가 조금 그래도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이 결코 서포트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알고리즘 짠 다음에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는지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알고리즘을 실제로 구현할 때 갑자기 이 알고리즘 구현해서 웹사이트 로딩하는데 5초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관리해주는 게 데이터 엔지니어고, 그리고 또 데이터 퀄리티를 관리하는 것도 데이터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가지고 데이터를 뽑는 건 누가 해요? 데이터 갖고 오는 거. 갖고 온다는 게 로깅을 어떻게 할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지를 정하는 게 데이터 엔지니어예요. 데이터 엔지니어가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지 정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해요? 그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 애널리스트가 많이 하죠. 그거는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을 더 해야 된다 했을 때 알고리즘으로 뭔가 솔루션을 제시해주고 싶을 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필요한 회사가 많지 않고, 왜냐면
왜냐면은 알고리즘으로 솔루션 제시하기보다는 실제로 뭐 비즈니스 쪽으로 한다거나 이래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요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제일 적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엄청나게 고도화된 부분이니까. 네, 아마존이나 에어비앤비나 이런 데처럼 소비자 성향을 파악하는 것부터 가격 설정이나 누구한테 팔 건지 랭킹을 하거나 이런 모든 단이 다 수익으로 연결되는 알고리즘이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광고 제대로 하는 거, 랭킹 정도까지가 그나마 좀 많이 하는 데고 나머지는 사실 애널리스트가 거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하고 싶을 때는 자기가 어느 단에 들어가고 싶은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회사를 정할 때도. 그거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회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뽑는다는데 그게 무슨 엔지니어링을 하는 건지 애널리스트를 하는 건지 이런 거. 저는 그냥 일단 링크드인을 스토킹을 해가지고 이 링크드인?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 프로젝트 같은 걸 적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만 봐도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회사에 다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링크드인에 나오는 것만 봐도 여기는 애널리스트가 훨씬 중요한 데구나 아니면 여기는 엔지니어링이 더 중요한 데구나 이런 그러니까 게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스토킹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네, 스토킹을 좀 하시는 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궁금해하는 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뭐부터 공부해야 되고 뭐 알아야 되는 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엄청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궁금해 하시는 게 대학교 가야 되나, 대학원 가야 되나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대학교 일단 가야 되고 석사도 거의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석사 필수예요? 네, 박사가 있으면 좋다. 그러니까 석박사 다 해야 된다. 있으면 좋다. 네, 저희 팀만 봐도 한 50% 박사, 50% 석사. 그리고 그럼, 석사도 한 50, 그 중에 50%는 박사를 하려다가 중간에 그만둔 애들. 박사를 하다가 도중에 나온 사람은 박사를 하다가 도중에 나왔다고 써요, 이력서에? 그죠.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한 10명 있다고 치면은 그 중에 몇 명이 학부생이에요? 거의 없어요. 아예 0명. 예. 그러면 학부 때 전공이랑 뭐 석사, 박사 때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도 좀 더 가르쳐 주세요. 제 생각에는 통계나 수학이나 산업공학, 그게 이제 학부 전공이요? 학부 전공도 그렇고 이제 석사나 박사나. 저도 계속 그 라인이었는데 통계, 수학, 산업공학. 왜냐면 일단 지금 현재 테크 회사의 엔지니어들부터 프로덕트 매니저들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머신러닝 모델을 안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르고서는 사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업으로 삼으려면 이 머신러닝 모델들 하나하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는 뭘 써야 되고 왜 이걸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그 모델의 기본적인 그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상황에서는 이게 맞고 이 상황에서는 저게 맞고 이걸 설명해 줄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 통계,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통계학도 들어가려면 엄청나게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통계 쪽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확률 쪽, 또 중요한 거는 이런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랜덤 포레스트 같은 그런 머신러닝 모델들의 기본,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거는 사실 뭐 선형대수 알면 좋지만 엄청 깊게 들어갈 필요 없고 그냥 수학이나 통계 쪽에 가장 최신 논문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왜냐면 그걸 알아야 머신러닝을 조금 아는 개발자들이랑 차이점을 줄 수 있으니까. 차이점을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되게 빨리빨리 변하는 인더스트리여서 계속해서 새로 나오는 논문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석사, 박사가 필요한 게 계속해서 실제로 나오는 걸 이해하고 나를 계속해서 에듀케이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석박을 따고 나서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네요. 공부를 하긴 하죠. 그래서 저희 팀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누가 이제 논문을 발표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컨퍼런스 같은 데도 되게 많이 보내주고 학회 같은 걸 진짜 많이 보내줘요. 당연히 우리도 코딩을 하기 때문에 코딩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거보다 통계가 더 중요한 이유는 회사에서 코딩을 좀 배울 수가 있어요. 통계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뽑을 때 통계를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뽑고 싶어 하지 코딩을 잘하는 사람은 뽑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코딩을 얼만큼 해야 돼요? 코딩은 일단 파이썬이나 R 중에 태길 그리고 SQL을 잘하면 돼요. 코딩은 무조건 알아야 되긴 하는데 파이썬이랑 R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제가 개발자로서 궁금한 거는 이미 머신러닝 모델들은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딥러닝도 뭐 한 달 정도만 공부해서 개발자 입장으로 가능하긴 해요, 지금. 네. 근데 그럼 내가 그냥 갖다 쓰는 거랑 도영씨 같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랑 같이 협업을 하는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로 다 그냥 갖다 쓰고 싶지만 실제로 데이터는 하나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갖다 쓸 때까지의 과정이 되게 길어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는 항상 없고 제한적인 데이터에서 어떻게 모델 퍼포먼스를 제일 올리느냐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그거에 맞는 모델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모델이 있긴 한데 뭘 갖다 쓸지 모른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래서 만약에 모델마다 보통은
가장 정확도가 좋은 걸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플라이 할 때는 원하는 비즈니스 골이 있을 때 그게 이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랑 무슨 상관인지, 어떤 정확도를 높여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센스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취업 과정을 좀 더 들어가가지고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나 프로젝트 관리나 면접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일단